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담이 있기 직전 중공 전인대 상무위원장 리짠수는 뷰야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국가두마장과 만났습니다. 리짠수는 중공은 국제무대에서 러시아의 모든 핵심 이익을 이해하고 전폭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만 해도 미국과 나토가 러시아의 문간에까지 밀고 와서 러시아인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응당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면서 중공은 이를 10분 이해하고 다양한 경로로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뷰야체슬라프 볼로딘은 러시아 정계의 대표적 실로비키 강경파인데 리짠수의 이 같은 발언에 굉장히 흡족했습니다. 리짠수는 러시아가 미국과 나토의 확장에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익을 수호하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도 이해한다면서 러시아는 핵심 국익을 지키기 위해 반격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뷰야체슬라프 볼로딘과 리짠수는 러중 양국의 대표적 강경파로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담에 앞서 관심사에 대한 이해를 교환하기 위해 만난 것입니다. 푸틴은 리짠수의 이 같은 발언을 보고받고 중공에 대해 균형 잡힌 우크라이나 시각이라면서 높이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건은 상하이 협력기구에 앞서 이미 얘기가 다 된 겁니다. 상하이 협력기구는 성격상 안보 협력보다는 회원국 간의 경제, 무역 협력에 방점이 찍히는 행사입니다. 안보 문제도 물론 거론은 하지만 구체적이기보다는 좀 두루뭉술한 형식입니다. 시진핑이 우크라이나 이슈를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양국 간 온도차가 있다느니 하는 해석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시진핑은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담에서 서방이 소위 민주주의라는 명분을 내세워 각국에서 색깔 혁명을 일으키려는 시도를 극도로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색깔 혁명이란 것은 우크라이나 마이단 폭동을 비롯해 중앙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중동에서의 체제 전복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2014년 마이단 폭동 당시 키예프의 광장에는 존 맥케인과 크리스 머피, 빅토리아 누랜드 같은 미 정치 인사들도 찾아 시위대를 응원했습니다. 존 맥케인은 직접 연단에 올라 연설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이때 미국이 쓴 돈이 수십억 달러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맥케인뿐 아니라 린지 그레엄도 우크라이나를 전폭 지지했습니다. 맥케인은 포로셰응코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사들을 찾아 당신네들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라면서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2016년 12월 화면인데 이때부터 미국은 러시아와 대리전을 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는 러시아가 2014년부터 세계 각국의 정치인과 정당을 포섭하기 위해 3억 달러를 살포했다는 미국 매체들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국가를 특정하지도 않고 아시아의 대선 후보에게도 수백만 달러를 지원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수십억 달러도 아닌 고작 3억 달러를 2014년부터 최근까지 전 세계에 뿌렸다는 이 기사로 한국에서는 깨골깨골 난리가 나기도 했습니다. 아시아라는 단어 하나에 난리가 났었는데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미국 매체들은 러시아의 모 주재국 대사가 현금을 정치인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현금이라 추적이 안 되는 만큼 확인해 볼 필요도 없다. 그렇다면 그런 줄 알라는 식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를 두고 건너짚어서 왈가왈부할 필요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러시아는 전당 외교는커녕 공공 외교조차도 무관심한 편입니다. 중공의 경우 공자학원을 그렇게 침투시키고 각국 주재 대사들이 굉장히 튀고 때로는 오만한 언행도 자주 하지만 러시아는 전혀 딴판입니다. 한국의 경우 러시아 대사가 한국 매체에 등장한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주한 중공 대사 싱하이밍만 해도 유명하지만 주한 러시아 대사는 누군지도 거의 모를 정도입니다. 다시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푸틴과 인도의 모디 총리 간 만남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러시아, 인도, 중공의 역할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모디 총리는 푸틴과의 만남에서 이제 전쟁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도의 이런 입장은 특수군사작전 이래 일관된 것입니다.
전쟁보다는 외교적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원칙론을 말한 것뿐입니다. 비동맹 외교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인도는 남의 나라 정책에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멈췄으면 좋겠다는 말은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잘 싸우고 있으니 더 싸우세요 라고 공개석상에서 말하는 국가정상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를 두고 푸틴이 사면초가라고 떠들어대는 것도 코미디입니다. 러중 관계, 러인 관계를 두고 그 속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은 사면초가라는 기발한 해석을 하면서 끊임없이 깨골깨골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스크바시 거리를 배경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젤렌스키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군이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면서 무기를 더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젤렌스키는 하리코프 지역에서 가족 단위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매장된 대규모 무덤이 발견됐으며 이 가운데 일부는 고문을 당한 흔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키예프가 또 뻔한 각본을 쓰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알렉산드르 말케비치 러시아 시민협의회 의원은 전산 우크라이나군의 시신 매장지를 키예프 당국이 집단 학살 흔적으로 날조해 선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전사한 뒤 그냥 버려진 우크라이나군 시신을 수습해 매장했다면서 러시아 탄압의 희생자로 여겨지는 시신은 우크라이나군 전우에 의해 버려졌던 이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말케비치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헤르손과 니콜라예프 일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니콜라예프 책임자 비탈리 킴이 우크라이나군 전사자의 시신 수습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부차 학살극 같은 허위 선전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를 무장시키기 위해 보유 장비를 소진한 독일이 나치의 과거 기억에 얽매여 무기 전달에 심리적 장벽이 있다면서 옛날에 대한 죄책감은 싹 다 잊어버리라고 훈계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국가들이 자국군에 무기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젤렌스키는 터키로부터 더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한국도 더 도움을 달라. 아랍세계, 아시아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뭘 계속 달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한 국가가 얼마나 뻔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오나치 민병대를 정규군에 통합시킨 세계 유일의 국가가 러시아를 파시스트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나치즘을 부활시켜 전 국민을 대포밥으로 만들고 전 세계를 경제 파탄, 에너지난, 식량난으로 몰아가고 있는 게 바로 젤렌스키입니다. 그가 매일 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스스로를 전쟁 영웅으로 만드는 것뿐입니다. 슬라바 우크라이나는 알고나 외쳐야 됩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